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는 쉬어갔죠. 주간으로는 다우만 올랐고 나스닥은 한 1% 넘게 빠졌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노동시장의 뜨거움이 한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시장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빼꼼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bad is good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시점에서 bad is bad으로 태도를 바꾸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네, 지난 한 주 상당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극심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증시가 숨고르기 현상이 일어났고요. 일정 부분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만 상승을 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수들이 하락을 하거나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용 둔화에 대한 걱정,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대출 검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회색 선들이 다 경기 침체 구간인데 지금 현재의 대출 검사 기준이 그렇게까지 강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10년 마이너스 3개월 장내 금리차가 굉장히 극심하게 마이너스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예금도 감소를 빠르게 하고 있고 지금 지난 주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5%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대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은행의 총 여신 추이를 보시면은 플러스 2.73%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미 연준 기준금리가 5%면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는 훨씬 높겠죠. 그런데 이 여신 증가율이 그것보다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연체율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은행권에서 몸살이기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시장에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여신 증가율이 급감하면서 경기 침체로 빠르게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전히 지금 은행권의 예대율이 70% 수준이고 또 기업 대출이라든지 가계 대출, 신용카드 대출이 다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의 극심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둔화, 즉 연착륙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문제는 펀더멘탈적인 문제, 즉 지금 대출을 해준 사람들의 펀더멘탈이 깨져서 그러면서 일어나는 어떤 경기 침체 위기 이게 아니고요. 그냥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SVB 사태 이후에 예금이 빨리 빠져나가다 보니까 유동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부분이 풀리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MMF 시장의 자금 흐름은 계속해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M2 증가율의 추이가 계속 마이너스로 가다가 지난주에는 이제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이번 달에 들어서 그리고 M1도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또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는 지표인 이 위험 자산의 이 GDP 대비 비중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그 부분이 GDP의 약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금융위기가 터졌었을 때 모게지, 그러니까 가계 대출 부분을 보면은 GDP의 77%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큰 비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금융위기가 왔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조업 PMI 지표는 안 좋지만 여전히 서비스업 PMI 지표는 안정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데요. 보시면 이제 실업률의 추이가 3.5%로 떨어졌죠. 그뿐만이 아니라 신규 고용 숫자도 예상처럼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은 4.2% 성장을 하면서 전망치 4.3%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정도의 상승률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소비가 안정적인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노동 참여율도 숫자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즉 돈을 빌려주는 고객들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것은 금융위기로 가고 경기 침체가 오는 그런 시나리오는 벌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주 또 우리는 굵직한 일정들을 대기하고 있거든요. 3월 FOMC 회의록 공개를 비롯해서 소매 판매 데이터까지. 그런데 사실 뭐니 해도 시선은 3월 CPI 물가지수 발표에 쏠려 있습니다. 5%대로 지금 내려올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조금 많이 낮게 나오면은 연준의 5월 금리 인상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을 때는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가 더 중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신의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펀더멘털이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7%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가 올라간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스탑을 할 것이다. 멈출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맞겠고요. 만약에 오는 5월 3일 날 올리게 되면은 그게 마지막 한 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속도가 더뎌졌기 때문에 시장은 괜찮을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계속해서 상승하던 음식 가격이, 푸드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벌써 20.5%나 하락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공급망 차질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차트죠. 쌍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급락을 해서 이제 과거의 안정적인 모습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향후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좀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숫자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2010년부터 2020년대에 0%에서 4% 인플레이션 추이가 나타났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장이 계속 이어졌었죠.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6%대 인플레이션인데 앞으로 1년 동안에는 4% 밑으로 즉 3%대 초중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와 더불어서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을 좀 감안했을 때 향후 미국 증시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싶거든요.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는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도표들은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가지고 왔던 도표들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미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나서의 시장 흐름도인데요. 계속해서 변동성이 일어나다가 금리가 4.5%까지 올리고 나서부터는 상승장이 나타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해 일어난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다 던지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거의 한 30% 가까이의 하락장, 20에서 30% 가까이 하락장이 나타나고 다시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나면 다시 경기가 회복하게 되니까 대세 상승장이 다시 2024년 하반기에 일어난다. 자,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있어서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는 2, 4분기까지는 계속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희는 이런 시나리오가 더 많다라고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더뎌지고 오히려 떨어뜨렸다 올렸다 하면서 3.5에서 5% 수준으로서 유지시키고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요. 따라서 지금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15%에서 20% 나오기 때문에 연간 매년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 고객들의 펀더멘털이 많이 부실해지면 그때부터 급락장이 오는 그런 시나리오, 즉 2024년이나 2026년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여전히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서 올해는 그래도 상승 여력에 있어서 그 포텐셜을 규모를 좀 작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연말까지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S&P 보시면은 5%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업종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업종과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도 한번 구성을 해볼까요? 네, 자 빠르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주식을 한 65% 들고 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 관련해서 25% 정도 들고 가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금리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아마도 3.25% 정도의 장기 국채 금리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 3.4%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 자산에 있어서 금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적절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이유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그만큼 현금을 대체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금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렇게 비중을 높게 가져가기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두 개를 더했을 때 한 10% 정도. 대신에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가가 지금 감사한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예측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저희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주식 비중이 높으니까 그럼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포트를 짜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선진국에 대해서 65% 정도를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스닥 위주의 투자 65%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 약세 추세에 있을 때 아무래도 신흥국이 좋은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환경 자체가 내년도에는 어떤 경기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강대국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인데요. 뭐 지금 최근에 이 반도체 얘기 나오고 있죠. 그만큼 또 감산에 들어가면은 사이클이 변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업종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주식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지만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2010년부터 2020년에 일어났던 굉장히 펀더멘털이 튼튼한 성장주들이 계속 좋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는 대형 기술주, 그러니까 팡이나 마가 같은 종목들,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에 대한 투자 패턴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한국으로 보시면은 지금 전기차 부품, 또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예상되는 만큼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높다. 그리고 신흥국 증시 안에서는 중국이 비중이 20%로 높게 점쳐지고 있네요. 글로벌 포트폴리오 배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